싱가포르는 환자를 발견하면 2시간 내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원을 찾아내고 법에 의거해 격리하는 방역책을 써왔습니다. 중국은 물론 한국에 대구 방문 이력이 있는 내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출입 금지를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격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싱가포르는 코로나 억제 시금석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언론들의 평가는 한 달 만에 뒤집혔습니다. 싱가포르는 16일 하루 만에 신규 환자가 447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3월까지만 해도 수백 명 내로 통제하면서 방역의 모범국으로 평가받은 싱가포르는 환자 수가 총 3,700여 명으로 늘면서 한 달 새 14배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불씨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는 점이 확산의 이유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3일 학교를 다시 열어 일상으로 복귀를 했지만 이틀 만에 유치원과 국제학교 등에서 집단으로 발병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2주 만에 개학을 철회하고 재택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이미 불씨는 번진 뒤였고 2주 노동자 집단 시설 등에서 91명이 터지면서 점차 사태가 악화되며 한 달 만에 조기 방역 모범국에서 확산 우려 국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싱가포르는 개학 취소에 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는 통제 정책으로 결국 전환한 상태입니다. 5월 4일까지는 함께 사는 사람 외에는 가족과 친척도 만나지 못하며 재택근무 불이행 기업의 대표는 고발하는 강경 노선을 추진 중입니다. 법을 어기면 7,000달러, 약 860만 원의 벌금 혹은 6개월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단 기숙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는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경북 예천에서 환자 1명이 8일 만에 30명에게 옮기며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한 환자가 가족과 직장 동료, 식당과 마트, 카페, 목욕탕, 병원과 PC방,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경북 예천은 인구 밀도가 서울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집단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의 사례라면서 한 명의 환자라도 방심하면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싱가포르 사례와도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현재 국내 생활 방역 체계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등록된 환자 200만 명을 분석한 자료는 폐렴성 바이러스 질환과 기온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이면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떨어져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 확률은 낮다는 것입니다. 관련 연구팀은 일교차와 습도, 초미세먼지 등 다양한 요인과 폐렴 발병률의 연관관계를 분석했지만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발병률은 오히려 낮아져서 폐렴 위험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은 세균들의 활동이 위축돼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실천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천대 병원 센터장은 코로나 같은 폐렴 질환은 기상 상황보다는 사람들의 활동 양상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면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활동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4월 말 5월 초 생활 방역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로 이는 경제활동 정상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생활 방역 체계 전환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 변함없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의 실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똘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